네, 특징주로 이구산업과 대창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구산업은 상한가고 대창은 이제 거의 상한가 근접한 수준까지 급등했는데, 사실 시장에는 항상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테마주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도 드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선주 급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건산업이랑 대창이 오늘 움직인 이유를 보면 대규모의 구리가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산 도심의 금년산에 구리 대규모 매장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금년산에 구리가 이게 중요해요. 대규모로 매장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구산업이랑 대창 같은 경우에 이제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채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구리 사업 관련된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인데,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죠. 아시겠지만 그냥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이게 보통 이제 테마주의 힘을 결정하는 게 시장 영향도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규모거든요. 이 규모가 주는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산국제관광개발이 금년산 81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결과 구리가 매장이 됐는데, 이 구리가 얼마가 매장이 됐냐면 매장된 규모가 80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주는 압박이 있어요. 이게 매장량이 예를 들어서 한 8천억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80조라는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조 단위의 금액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금액인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비철금속이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100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구리가 뭐 80조 원 규모로 묻혀 있다라는 건데, 이 금액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려면 초고층 빌딩 100층 넘는 빌딩을 한 채 짓는데 2조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100층 넘는 빌딩을 40채를 질 수 있는 규모예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구리가 80조 원어치 묻혀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 매장이 어느 정도가 됐냐라고 한다면 현재 3,60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매장이 된 표본 조사를 했을 경우니까 실제로 이제 전체 면적이 80만 평입니다. 80만 평. 264만 제곱미터니까 사실 이거를 다 개발한다는 것도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요. 이걸 계산했을 때 총 80조 원에 달하는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가 이제 보통 톤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확실한 정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이게 표본 조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80조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인데, 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부 표본 조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본 조사를 한 지역 규모는 240평밖에는 안 돼요. 240평이면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근데 240평을 조사한 결과, 네, 굴이 3,600톤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순히 전체 면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80만 평으로. 그랬을 때 80조 원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대로 이게 비율대로 다 묻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기가 또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묻혀 있으면 이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0조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실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이 지금은 테마주 장세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주가를 급등시켰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갔을 때는 상한가를 간 힘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한가의 힘은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강해요. 그쵸? 거래량 상위에 이제 270만 주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물론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웬만해서는 오늘 상한가가 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일단 월요일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대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같은 이슈로 급등한 거라서 이건 산업이 오늘 급등해서 잔량이 줄지 않고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대창도 상한가로 진입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투자 전략을 보시는데, 이전에 언급드렸지만 만약에라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는 첫 상에 들어가는 전략은 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첫 상에 들어가는 거 언제 깨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언제 상한가를 들어가도 언제 깨일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높은 가능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실 때는 첫 상이 아니라 두 번째 상에 들어가시는 게 좀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상한가 간 이후 상한가가 깨지면 투자 심리가 무너져서 매물이 원래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 물량을 말아먹고 다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고, 뭔가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첫 상이 아니라 두 번째 상에 들어가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오늘 기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함께 이제 체크를 해드렸던 거예요. 대창과 이구산업 말씀드리는 김에. 그래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워낙에 조금 강하다라는 거고, 이 구리 이슈에 또 민감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구리 가격이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더 주목받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현재는 기대감에 의해서만 좀 움직였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거 이제 2017년에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구리 가격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1년 내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레벨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한 6,375원 정도에서 5달러 정도에서 6,375달러 정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 1년 추세를 보면은 작년 말보다는 확실히 레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해선 좀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급등으로 연결됐습니다. 따라가는 전략 물론 좀 위험해요. 근데 지금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상하시겠지만 이구산업과 대창은 모두 실적이 좀 미미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보셔야 되고, 이 사업의 진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크게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을 때 보는 전략, 현재가를 확인하자라는 전략, 그 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는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는 전략, 그런 전략까지 간단하게 오늘 좀 구리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